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으로 창업 1탄으로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예. 직업의 종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직업의 종류로서는 좌뇌형의 직업과 우뇌형의 직업이 있거든요. 네네. 좌뇌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왼손이 발달되면 오른머리가 발달하고 예예. 오른손이 발달하게 되면 왼쪽 머리가 발달한다 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좌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좀 논리적인 머리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설명을 잘 한다든지 좀 선생 체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영업사원들이 말 잘하고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네네. 수학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조금 이렇게 수치에 밝은 사람 있죠. 네네. 수치에 밝은 사람들은 좀 희미한 걸 좀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좌뇌형, 그러니까 왼쪽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왼쪽 손이 발달한 사람은 반대로 네. 우측뇌, 그러니까 창조적인 머리.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사람은 좀 팔부이 같은데 계산은 좀 둔한 것 같은데 예예. 여러 가지 희망이라든지 조금 발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네네. 그걸 우측적인 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 계산이라든지 논리적인 어떤 우리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냐, 안 그러면 창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좋냐 할 때 네네. 주로 논리적으로 좌측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취업하는 게 좋겠죠. 아, 회사는 예예. 조금 여러 가지 뭐 수치라든지 과학적이라든지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창업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창업은 주로 보면은 독자들의 어떤 대상을 해서 뭐를 만족시켜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 뭐 그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술 분야라든지 또 안 그러면은 뭐 상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좌뇌 머리도 있지만 주로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우측의 뇌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따져주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직업이냐 아니면은 조금 창조적으로 뭐 예술 분야를 하느냐 인문 분야냐 보통 이공계냐 우리가 보면은 학교도 보면 대학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을 분류를 할 때 네네. 내가 조금 감성적이다 조금 그런 경우에는 좀 창조적인 그런 발상의 좋고 네네. 그다음 나는 과학이고 논리적이라는 사람은 좌뇌형이기 때문에 네. 좌뇌형은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좋고요. 네네. 우뇌 쪽으로는 자기가 이제 요즘은 앞으로 이것이 그런 시대가 올 때 이걸 피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직업 있잖아요. 아. 그런 직업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있잖아요. 예. 꿈은 어떤 형의 직업으로 들어가나요? 좌뇌와 우뇌가 같다고 봐야죠. 다 모두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옛날에 뭐 양손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예, 들었죠. 양손 다 쓰는 분들. 뭐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계산도 잘 하면서 있죠. 네네. 뭐 여러 가지 문학에도 이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예. 뭐 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어 꿈이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흉몽을과가 오잖아요. 네네. 흉몽을과가 오면은 어떤 자기가 어떤 뭐 부동산을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있죠. 네네. 해몽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느 날 이것이 이런 원인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풀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좌뇌형이라고 친다면 네네.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에게 이제 불안감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운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꿈으로도 예. 창업하는 목적이 있는가요? 꿈으로 창업하는 것은 네네. 불안한 사람들이 흉몽을 꾸죠. 네네. 뭐 100% 흉몽을 다 뭐 꾸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꿈을 꾸지는 않지만은 네네. 그래도 흉몽을 꾸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불안을 해서 항상 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다든지 또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실제 안 좋은 거 일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안을 상태를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네네. 제거해 주는 것 동시에 이게 잘하면 이제 오히려 불안을 오히려 더 좋게 원인만 제거하면 오히려 좋게 만들 수가 있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내일이 날씨 뭐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 오면 우리는 그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그 뭐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 우산을 준비하겠는데 네네. 오후 한 뭐 3시쯤 돼가지고 모이면 5시인데 이미 길을 떠났을 때 우산 준비 안 하면은 뭐 산 같은 데는 전부 다 맞아서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비옷을 준비하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네.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만약에 자기 뭐 와이프 보고 그래서 우산을 아래에서 좀 팔고 있으라 그러면 돈도 벌죠. 그러니까 이것을 길과 흉이 원인을 알게 되면 오히려 흉을 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이게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 모두 문제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를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서 완전히 복 짓는 직업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꿈을 가지고 예.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꿈으로서 인공지능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의 목적은 대강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입력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킵니다. 데이터에 입력을 시키면 인공지능의 특징은 학습이거든요. 예예.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에 같은 바둑 같으면 이렇게 많은 기보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 속에서 이것을 그 정리를 해가지고 있죠. 네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대가 어떻게 하면 어떤다고 대응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성 인지 같은 거 보면은 요즘 뭐 마이크를 통해서 이 음성을 검색을 할 때 음성을 대신하는 게 있잖아요. 예예. 그리고 음성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이 어딥니까? 이렇게 만약에 음성을 물었다면 컴퓨터에 물었다면 있죠. 네네. 뭐 스마트폰에 물으면 그냥 서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예. 그리 읽는 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을 욕구를 충족시켜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을 꿈은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뭐 내가 시험을 어떻게 치면 잘 칠 것인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예. 그럼 꿈속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예. 두뇌에서 이미 예. 인공지능형 비슷하게 자꾸 염원을 하면 생각이 학습이 되어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인터넷상에 자꾸 입력 시계가 뭐 가능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이 가상세계라는 그런 가상세계라는 걸로 해서 인터넷에 입력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인터넷 자체도 우리가 가상세계잖아요. 우리는 예, 예. 뭐 없는 데서 집어넣는데 실제 그렇죠. 현실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예. 꿈도 우리가 그 두뇌의 인터넷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선생님의 그 교육 자료를 거의 다 이렇게 가상세계라고 하고 그거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예. 교육 자료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꿈 자체가 가상세계이고요. 네네. 이것이 우리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입력이 두뇌에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두뇌 자체가 이걸 자꾸 입력된 것을 교육을 스스로 하거든요. 예예.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데 꿈을 꾸면 과거 뭐 돌아가신 분도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나와 관계가 어떤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미래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인공지능을 꿈이 활용하듯이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있잖아요. 예. 이렇게 꿈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원인을 제거를 해버리면 되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산에 뭐 만약에 그 바람이 그 봄쯤 되면 불이 주로 많이 나는데 동남풍이 밑에서 불어 올라오거든요. 예예. 밑에서 불어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뭐 앞에서 불을 끈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칫하면 불을 자꾸 끄면서 불을 못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탄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어느 정도부터는 못 타도록 거기에 물바다를 만드는 게 오히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불 따라가 가지고 자꾸 끄다가 보면 그 불이 자꾸자꾸 번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한 예를 들어 100m 정도는 우리는 손해를 보겠다 생각하면서 예, 예. 길게 이렇게 뭐 비행기를 가지고 그쪽에 그 지대를 완전히 뭐 가로축은 여기 물바다를 만들어 버리면 불이 그것을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예, 예. 그 마찬가지로 꿈에도 그 원인을 이렇게 알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불씨를 없애버리면 불이 꺼지듯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그 원한이 젖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원한이 저가 있는 사람 보고 자꾸 뭐 어떤 원한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 자기 아버지를 옛날 같으면 죽인 사람을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원인은 끝나는데 예. 또 상대는 또 원한을 또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해를 시키는 그런 방법, 뭐 그런 방법이 중재자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네네. 우리는 모든 근본 불안의 요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불안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꿈이 진짜 다양성 있게 예,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부터도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에 살다 보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이게 그래 해주시는 이런 학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대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